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수능이 이제 그야말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결전의 날이 이틀 남은 지금 수험생들을 향한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되는 시기입니다. 화려한 선물보다는 진심 어린 그 격려를 수험생들에게 많이 주시고 그 많은 힘을 좀 불어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최고의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오늘 특별한 시간 마련했는데요. 2013년도 그 수능을 잘 치르고 현재 13학번 대학생이 된 선배들과 함께 수능 이틀 전 마무리 전략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가 참 젊어졌습니다. 공부의 신, 공신들 2명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경제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향해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희망대학 합격의 관문을 넘어선 주인공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13학번 김지환 학생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어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13학번 김지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소개할 학생은요, 방송국 PD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서강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합격한 주인공입니다.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부 13학번 함성현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부 13학번 함성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이돌 2명과 함께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빼놓을 수가 없죠. 저와 함께 해주실 든든한 결정적 코치십니다.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정경원 선생님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오늘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여러분보다 먼저 이 길을 걸었던 선배들과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이 좀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1월 7일에 치러지는 이번 수능, 절기상은 입동인데요. 다행히 수능 한파는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가을비는 좀 내릴 거라고 합니다. 그래도 날씨가 춥지 않으니까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또 이제 일기예보를 보면은 지역에 따라서는 비가 많이 오는 곳도 있다고 지금 하니까 네. 수험생들이 다소 불편을 겪을 것도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오후부터는 이제 바람이 좀 세져서 실제보다 체감 온도가 좀 낮아질 수 있으니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우산과 따뜻한 옷을 잘 챙겨 입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따뜻한 옷이나 무릎 담요 같은 것들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1년 전 이맘때쯤에 수능을 치는 선배로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이야기들 오늘 나눠드릴 거니까요.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는 수능 이후에 대입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정시 무료 상담도 해드릴 겁니다. 수능이 끝난 다음 주인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이 될 건데요. 이 신청 마감은 12월 12일까지 선착순으로 마감이 됩니다. 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을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화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문의를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TBS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정경원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번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에서는 정시 지원 전략과 그리고 주요 대학 합격 전략을 세워 드릴 텐데요. 12월 8일입니다. 일요일이죠. 오후 2시에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개최가 됩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자문위원이시면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사정관 실장이신 조효환 선생님께서 2014학년도 정시 모집 특징과 지원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고요. 또 한 분이시죠. 저희 프로그램의 든든한 멘토이신 하규성 선생님께서 주요 대학의 합격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것입니다.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에서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311-5441번부터 2번으로 전화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정시 전형 지원할 이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자, 기상대 공신들이 전하는 수능 성공 전략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시 합격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13학번 대학생이 된 두 명의 공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대입 합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지 정경원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우리 김지환 학생이 2013학년도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합격한 전략에 대해서 어떤 전형에 지원을 했었는지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김지환 학생이 2013학년도 대입 도전기를 보면 크게 이제 3개 대학의 원서를 접수했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수시 일반 전형과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수시 일반 전형, 그리고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역시 수시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했는데요. 자, 이 가운데 이제 연세대 경영학과는 우리 김지환 학생이 불안한 마음에 담임선생님 몰래 이제 지원했던 대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이전에 논술 전형이 실시되기 때문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담임선생님께서 논술에 응시하지 못하게 해서 그리고 고려대는 수능 이후였기 때문에 아예 이제 응시를 안 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수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을 한 사례입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함성현 학생의 2013학년도 대입 도전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함성현 학생은 5군데 원서를 냈죠.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일반 전형, 그리고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부 논술 수능 우수자 전형,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 계열 성균인재 전형, 한국외대 자유전공학부 학업 우수자 전형 이렇게 5군데 지원을 했었고요. 결과를 보면 서강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3군데 대학에 합격하는 3관왕의 실적을 이룬 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지환 학생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수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을 했고 성현 학생은 서강대 커뮤니케이션 학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지난해 그 준비하던 시기가 아직도 좀 생생할 것 같은데 합격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지 궁금해요. 김지환 학생 먼저.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한마디로 제 심정을 표현하자면 시원섭섭함이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붙었을 때 이 기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네. 하지만 정말 3년 동안 정말 친했던 친구들과 또 3년 동안 있었던 학교를 떠나면서 뭔가 허전한 마음도 들고 또 슬픈 마음도 들었습니다. 네. 아니, 그런 섭섭한 마음은 조금 있다가 느껴도 됐을 것 같은데, 합격의 기쁨을 충분히 더 누린 다음에 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성현 학생은 어땠을까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친구들과 3년 동안 같이 생활했는데 헤어진다는 마음에 많이 섭섭함을 느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입시 생활이 끝난다는 마음에 굉장히 해방감도 들고 그래서 굉장히 기뻤지만 또 떨리기도 했던 그런 시기였고요. 네. 네, 저희 부모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시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희망하는 대학을 위해서 정말 많은 치열하게 노력을 해온 우리 학생들, 이번에는 대입 합격의 비결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원 선생님께서 네. 준비를 하셨죠? 네, 우리 학생의 대입 합격 비결을 아마 살펴볼 텐데요. 우리 두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합격 비결인지 화면 보시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네. 네, 우리 그 대입 합격의 비결 두 학생 가운데 한 학생인데요. 우선 보면 뛰어난 내신 성적이 돋보입니다. 1학년 1학기 때부터 꾸준히 좋은 성적을 유지했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꾸준한 동아리 활동, 특히 경제 관련 활동을 통해서 1학년 때부터 이코노미아라는 그 경제 동아리에서 꾸준히 활동했던 점, 그리고 학교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 그래서 학교에서 실시했던 각종 교내 경시 대회에서 시상을 했던 점, 그리고 3년 동안 꾸준히 배드민턴과 피아노라는 1인 2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던 점,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네, 내신도 좋고 상도 많이 받았네요. 근데 경제 관련 활동을 했다고 하니까 누군지 좀 감은 잡힙니다. 누군가요? 접니다. 네, 김지환 학생. 네, 어땠어요? 그 지환 학생의 대입 합격 비결, 구체적으로 어떤 그 노력을 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2013학년도 그 서울대 경제학부 그 수시 일반 전형은 어떤 특징들이 있었을까요? 정경원 선생님? 네네.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은 이제 예년에는 이제 특기자 전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는데요. 특기자 전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또 교사 입장에서
특별한 영역에 어떤 재능이 있어야 하는가 이런 오해를 많이 갖고 있어서 서울대학교에서 네. 특기자 전형이란 용어를 작년부터 일반 전형이란 용어로 바꿔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반 전형에서는 1단계에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교사의 추천서 그리고 학생의 증빙 자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서류평가 합격자를 발표하는데 이때 배수는 1.5배수에서 3배수 내외의 합격자를 발표하고요. 합격생 발표한 뒤에는 2차에서는 심층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가르는 그런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봤던 지원 학생의 그 합격 비결 첫 번째가 뛰어난 내신이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그 비법을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제가 내신을 관리했던 법은 아마 다른 내신이 뛰어난 학생들이 준비했던 내신 관리법과 아마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먼저 학교 수업 시간에 충실하고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꼼꼼하게 하셔서 학교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들을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소화해낸 것이 네. 제가 내신을 관리해온 방법입니다. 네, 아마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많은 학생들과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저렇게 뻔한 답변을 하고 있냐, 모범 이렇게 답안이네요. 모범 답안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사실입니다. 제가 네. 우리 김지한 학생의 3학년 담임이었는데 제가 지켜본 바로도 정말 저렇게 생활했던 학생이라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지환 학생이 얘기한 두 번째 합격 비결이 경제 관련 동아리 활동이고 또 이제 세 번째 합격 비결은 교내 경시대회, 학교에서 실시한 교육과정에 충실히 참여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노력을 했고 또 어떤 합격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점수로 작용했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본인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1학년 2학기 때부터 제가 있었던 경제동아리 이코노미아의 창립 멤버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경제동아리 이코노미아의 주요 활동은 NI 활동이었는데요. NI 활동과 그것과 관련된 주제와 관련된 친구들과의 토의, 토론 활동을 통해서 각종 시사 경제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이 경험하기 힘든 미소금융 활동을 수행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약 2년 동안 꾸준하고 일관성 있었던 동아리 활동이 대학 입시에 있어서 큰 점수로 반영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제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게 된 데는 학교 프로그램도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학교에서 시행되었던 체육, 음악 활동, 그 다음에 과제 연구, 그리고 각종 경시대회에 참가했던 점이 저에게는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네. 교내 경제 경시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던 점이 큰 점수로 작용하지 않았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우리 지환 학생이 노력한 부분들 보니까 성현 학생은 어떤가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교내 경시대회만으로 이렇게 지원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네, 굉장히 수고했다는 면이 많이 보입니다.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게 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정경원 선생님께서 고3 담임 선생님이셨다고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과정에서 뭐 인상 깊었던 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나요? 네, 사실 우리 그 김지한 학생은 중3일 때 서류를 냈을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3년간 이렇게 쭉 꾸준히 지켜봤는데 우리 학생이 말한 대로 이렇게 정말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변함없이 때로는 좀 슬럼프를 겪을 때도 있었어요. 고3 때 굉장히 힘들어한 시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꾸준한 일관됨으로 잘 극복을 해서 오늘날의 이 자리에 이렇게 앉기까지 아주 열심히 노력한 그런 제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함성현 학생은 아까 자료를 보니까 대학을 3곳이나 합격을 했었는데, 그 정경 선생님, 네. 성현 학생의 합격 비결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우리 그 함성현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부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합격을 했는데요. 우리 함성현 학생의 대입 합격 비결도 화면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함성현 학생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한 내신 관리. 그래서 입학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일산 주엽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요. 3년간의 그 평균 석차 등급이 1.4등급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학업 성취도를 보였고요. 또 진로에 대한 자신감과 준비성이 다른 학생과 변별되는 점이었습니다. 전공 적합성에 맞는 비교과 활동을 아주 충실하게 했고요. 또 이제 성실한 자기소개서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그래서 수많은 수정 끝에 탄생한 스토리가 담긴 자기 자신만의 자기소개서가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취도를 보인 학생입니다. 네. PD가 꾸민 학생이잖아요. 스토리가 담긴 자기소개서가 어땠을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함성현 학생이 합격한 이 서강대 커뮤니케이션 학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지난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봤을까요? 네,
역시 우리 함성현 학생이 응시했던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도 1단계는 서류평가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교사 추천서를 토대로 서류평가를 실시했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과 면접 점수를 합산해서 최종 선발한 전형인데 면접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학업 능력과 인성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발한 전형이었습니다. 네. 함성현 학생의 첫 번째 합격 비결이 이 진로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준비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방송국 PD가 꿈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계기로 이런 꿈을 갖게 됐어요? 네,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에서 굉장히 좀 부당하고 좀 핍박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런 탄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가진 영상활동이라는 취미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송 PD라는 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대입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한 게 가장 크게 좀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대입을 준비하기까지 많은 것들을 준비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기소개서를 준비할 때 저의 이야기를 풀어나간 게 가장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2013학년도 희망대학에 당당하게 합격한 우리 두 학생의 합격 비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학생들도 가장 또 신경을 썼던 부분이 아마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이맘때 두 학생은 수능을 또 치렀을 텐데 그때 생각이 좀 나나요? 당연히 나죠.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을까요? 김지원 학생 어떤가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능 시험이라는 것은 형과 누나만 치는 시험이지 그렇죠. 제가 수능 시험을 과연 볼 날이 올까라는 의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실감이 안 나죠.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작년에 이제 수능 시험이라는 걸 볼 당사자가 되니까 이 사실이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사실은 이 심정은 제뿐만이 아니라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그런 심리 상태를 가지고 그 두 날을 보냈으니까 그 수능 하루 전날 친구들의 모습이 마치 전쟁을 하루 앞둔 병사들의 모습과 비슷하더라고요. 정말. 네. 그래서 그런지 수능 하루 전날과 수능 당일 모든 일들이 다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전날 예비 소집에 가기 전에 학교에서 치는 행사 또는 예비 소집이나 수능날 아침 후배들이 줄 서서 한 응원, 고사장으로 가는 버스 안과 고사장 풍경 모두 말입니다. 네. 네. 아마 그래도 우리 수능에서 우리 두 학생들이 잘 응시하고 또 잘 이겨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이제 수능이 이틀 남은 시점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학생들의 컨디션 조절 문제일 것 같은데, 우리 함성현 학생이 먼저 수능 이틀 정도 앞둔 이 시점에 어떻게 컨디션을 조절했고 또 어떤 부분이 가장 신경에 쓰였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는 수면 시간 조절에 가장 신경 썼습니다. 11월 입시 생활이 막바지다 보니까 굉장히 만성 피로 때문에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졸곤 했는데 이제 수능 시험 때도 그럴 수는 없었죠. 그래서 수능 시험 날까지 점차적으로 한두 시간 최종적으로 늘리는 식으로 수면 시간을 점차 늘려 나갔습니다. 네. 수면 시간에 대한 이제 부담이 가장 컸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지한 학생은 어떤 고민들이 있었죠? 수능 이틀 전이면 수험생들의 몸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몸에 문제가 생기면은 수능 당일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저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함성현 학생의 말처럼 수면 시간 조절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 외에 식사나 다른 친구들이 수시 합격 등 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신경을 썼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다른 학생들이 합격하고 그랬을 때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나한테는 나의 길이 있겠지 그런 생각을 좋은, 했습니다. 역시 좋은 생각이에요. 네,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제 안정감을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워낙 큰 시험이다 보니까 이 수능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클 것 같은데 공부하면서 좀 슬럼프가 찾아온 적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때가 위기였을까요, 김주현 학생?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모의고사를 많이 치잖아요, 네. 고등학교 때. 그런데 저희 모의고사 성적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아, 특히 언어 영역 같은 경우 여름방학 지나고 나서 2등급을 맞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또 성적이 급상승하는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위축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네.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극복을 했나요? 일단 어차피 모의고사니까 주위 친구들의 성적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요. 자신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 고민도 해보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담임 선생님과 주위 친구들의 격려와 힘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지한 학생은 그 좌우명이 있었어요. 어떤 지금 얘기를 안 거요? 했는데 좌우명도 있었죠. 나중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비밀이네요. 네. 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성현 군은 또 수능을 앞두고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어떤 점이 가장 힘들고 불안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의 경우는 9월 모의고사가 생각보다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기준을 보던 모의고사들보다는 성적이 안 나왔는데 그런 점에서 최저 기준도 이렇게 수능 때 잘 못 보면 못 맞추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 수능에 대해서 최저 기준을 못 맞출까 굉장한 압박감을 느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직전까지도 계속 쉬지 못하고 계속 공부를 하는, 그리고 제가 자신 있어 하는 공부 과목만큼은 제대로 준비를 해서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식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아마 우리 수험생들도 이제 수능을 이틀 앞둔 지금 시점까지도 분명히 이제 슬럼프를 겪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성현 학생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런 슬럼프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좀 조언이 될 수 있는 말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고3 학생들이 입시 막바지다 보니까 굉장히 피로하고 지치고 많이 힘들 겁니다. 그리고 입시 뒤에도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굉장히 지금 억누르고 참고 있다는 점이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러한 점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끝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더 힘을 내서 최선의 힘을 다해서 수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한 학생도 수험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실까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수험생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자신감을 가져서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수능 공부가 인생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능이라는 시험이 대입을 위한 시험이고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묻는 시험이지만 수능을 준비하면서 자신이 미래 수능보다 더 큰 시련과 고난을 겪을 텐데 그것을 대응하는 방법을 길러주는 것이 수능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성적이 나오지 않아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지만 자신이 지난 1년 동안 최선을 다했다면 그 1년이 훗날 자신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철학이 있어요. 네, 명언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좌우명이었었나요?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단가? 뭐 그런, 그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껴두고 조금 있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 네, 자, 지금까지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를 통해서 합격의 영광을 아는 두 명의 학생들과 이 대입 합격의 노하우와 수능을 앞두고 꼭 필요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상대 공신들이 전하는 수능 성공 전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3 언니들 수능 떨지 마시고 잘 보시고 찍는 것도 다 맞고 아는 것도 잘해서 수능 대박 나세요. 시험 잘 보시고 대박 나시고 좋은 대학교 꼭 들어가세요. 화이팅! 네, 건강 조심하시고 수능 잘 보시고 대학 원하는 데 꼭 들어가세요.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대학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정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가 국내 최정상 입시 전문가와 함께 1대1 무료 정시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전문가들의 입체적 분석으로 나에게 맞는 정확한 전략을 제시하는 TBS 1대1 무료 정시 컨설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 두 명의 공신들과 함께 대입 합격을 위한 소중한 경험담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시험 당일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철저하게 했느냐도 그 시험 결과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들이 수능 보기 전에 체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재환 학생 이 부분에 대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수능 이틀 전에는 무작정 공부를 많이 한다기보다는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는 식의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수능이 이틀 남은 시점에서는 공부보다 수험생들의 마인드 컨트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에 비추어서 수능 당일날
고사장 가기 직전에 체크해야 될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 경우 휴대폰이나 각종 전자기기 같은 수능 시험장에 들고 가면 부정행위가 되는 그런 기기를 아예 네. 수능 시험장에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어. 그런 전자기기를 들고 가면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감독관에게 네. 내지 않을 수도 있고 설사 그 감독관에게 내더라도 불안한 마음이 생길 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능 시험장에서는 시계가 없는 곳이 있으니까 반드시 수능 시험장에 들고 갈 수 있는 개인용 시계를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얇은 옷을 여러 겹 입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수능이 되면은 당일날 가장 긴장을 많이 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걱정이 참 많을 것 같은데, 당일에 긴장을 풀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는지 우리 김지한 학생이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보통의 학생들은 수시 원서 접수를 다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런 생각을 절대 가지면 안 되지만 수능 직전에만큼은 나는 수시에 반드시 합격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긴장을 많이 해소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일종의 자기 암시를 통해서 예. 자신감을 이렇게 충만하게 하는 방법이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현 학생은 어땠나요? 네, 저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9월 모의고사가 평소만큼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높은 최저 기준을 요구하는 그런 전형들은 아예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능 당일 낮에 수능 당일 날에 시험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리고 수능 전날 소집일 학교를 둘러보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 편히 시험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를 잘 했네요. 네. 고사장에 늦어도 8시 10분까지는 이제 입시를 하고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시험 치기 전까지와 또 점심시간 뭐 여러 가지 쉬는 시간들이 잠깐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볼 나만의 정리 노트 같은 거를 가져가는 학생들도 있는데 지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시험 당일에 어떤 것들을 가져갔나요?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도시락만 들고 갔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저는 내신 시험이나 또는 모의고사나 수능 시험을 치기 직전이나 또는 시험을 치기 전에는 책을 보지 않는데요. 특히 수능의 경우에는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정말 길게 보면 12년을 준비하는데 그 사이 10분 더 본다고 변화하는 게 있을까? 책을 보면 저는 오히려 마음이 불안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책을 보지 않고 마음의 안정을 취해서 긴장을 완화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두었습니다. 네, 굉장히 개성이 강하죠. 아니 네. 자신감에서 네. 우러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뭐 그렇게도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성현 학생은 어땠나요? 어떤 것을 가져갔는지 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됐었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사회탐구 노트를 가져갔었는데 점심 먹고 나서 그런 것들이 직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떤 것을 가져가면 좋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조언을 조금 간단하게 해주신다면요? 여러분들께서 그 사회탐구 노트를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네.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지문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사실들에 대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심을 먹고 나서 긴장을 하면은 쉽게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것들을 미리 노트에 정리해 가서 네.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네, 우리 성현 학생은 지금 이제 인문 계열이니까 네. 사회탐구를 얘기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자연계열 학생 같으면 과학탐구 영역의 노트를 가져가는 게 도움이 네.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이제 오후까지 쭉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치지 않고 집중을 좀 할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거 있었을까요? 네, 사실 수능 때는 몸이 긴장해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자체가 굉장히 떨리죠. 네, 정신력이 체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대신에 멘탈 관리가 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쉬는 시간 복도에서 친구들과 만날 때 절대 시험 답안에 관해서 얘기하시는 건 금물입니다. 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의심하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지치기 때문에 굉장히 몸도 지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얘기를 했었는데 자꾸 맞춰보고 하면은 네. 심리적으로 더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꼭 맞습니다.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당일에는 어떤 음식을 먹었을지도 좀 궁금해요. 네, 궁금하죠. 점심시간에 네. 어머니가 어떤 도시락을 싸주셨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저의 경우 어머니께서 햄과 연근조림 등을 싸주셨는데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들이어서 수능 시간에 체하지 않고 잘 먹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즐겨 먹는 음식을 싸주신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갑자기 다른 걸 먹으면은 또 그렇죠. 네, 변화가 있을 수 네. 있으니까요. 그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도 한 30분 정도 시간이 조금 남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어떤 것을 했을까요? 네.
우선 교내 식당에서 같은 반 친구들끼리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이때만큼은 시험에 대해서 좀 긴장을 잠시 풀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리고 이 식사를 한 후에 대부분의 점심시간은 고사장에서 탐구 영역 노트, 네, 아까 얘기했던 사회탐구 영역, 자연계 학생들에겐 과학탐구 노트를 펼쳐서 다시 복습을 했습니다. 네. 네. 우리 성현 학생의 말을 듣고 보니까 우리 지원 학생도 점심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러니까요. 기억이 나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지원 학생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나요? 제가 있었던 고사장에는 4-5명의 같은 학교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점심시간에 밥을 같이 먹고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니까 아무리 수능 시험장이지만 정말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점심시간을 보냈고요. 네.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책은 보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뭐 했어요, 주로? 쉬는 시간에도 화장실을 갔다 오고 또 명상. 명상이나 또 친구들이랑 그냥 시험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을 조금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명의 공신과 함께 수험생들을 위한 수능 성공 전략, 경험담에서 우러나오는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치를 수 있을지 노하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성현 학생한테 물어볼게요. 수능일에 그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하거나 좀 당황하는 그런 일은 없었나요? 저의 경우는 제2외국어 시험을 응시하지 않아서 사회문화 교시가 가장 마지막 영역이었는데, 네, 평소에 자신 있어 하는 문제들을 풀다가 시험 종료 10분 전이라는 방송을 듣고 굉장히 네,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고난도 문제가 아직 남았는데도 말이죠. 여러분께서는 저 같은 경우가 생기지 않게 네, 시험 마지막 시간이 되었다 하더라도 긴장을 풀지 않고 시간 배정 잘해서 시험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성현 학생이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은 뭐였죠? 저의 경우 정치와 사회문화 같은 일반 사회 과목에 가장 자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진로와 일치를 하고 또 제 성적이 공부한 만큼 잘 나와서 그래서 제가 흥미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진로와 관련된 과목이라서 이제 가장 관심을 갖고 또 성취도도 좋았던 것 같은데 우리 성현 학생이 가장 자신 있는 그 일반 사회 과목에 대한 마무리 학습법도 좀 관심이 가는데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좀 공유를 해주시죠. 네, 여러분들이 사회탐구 영역을 준비하신다면은 그 평가원 기출 문제들을 모두 풀어보셨을 텐데, 네. 일반 사회 평가원 기출 문제들의 오지선다를 모두 분석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세세한 특정 정보를 담고 있는 지문들을 마무리 암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선관위의 장을 뽑는 방법이라든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이 아닌 임명은 누가 하는지 등과 같은 굉장히 세부 정보들을 잊지 않게 마무리 암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오지선다를 따로 잘 수집했다면 이 과정이 수월했겠죠. 네. 지원 학생은 어떠세요? 성현 학생의 그 학습법 들어보니까 좀 비슷한 부분이 있을까요? 저도 사회탐구 영역을 공부할 때 수능이나 평가원 기출문제의 오지선다를 하나하나 다 분석을 했습니다. 아마 이 과정은 모든 수험생들이 지금쯤이면 다 거쳤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지원 학생은 경제 관련 지금 공무원을 꿈꾸는 만큼 경제 과목을 참 잘했을 것 같기도 한데, 가장 자신 있었던 과목은 어떤 것이었고, 그 수능 전까지 학습 전략이 어땠을까요? 제가 가장 자신 있었던 과목은 수리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방심하지 않고 EBS와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되 기출문제에 좀 더 비중을 두었습니다. 평가원에서 내는 수리 영역 문제를 계속 분석하다 보면은 결국 평가원 기출 문제는 학생들이 기본적인 수학 개념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시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문제가 무엇을 묻는지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굳이 제가 이제 취약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언어 영역이 가장 취약했는데요. 저는 1학년 초부터 수능 언어 영역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문제는 언어 영역 기출 문제라고 막 익히 들어왔습니다. 네. 제가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 2등급을 맞고 나서 3학년 초 이후로 풀지 못했던 평가원 언어 영역 기출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고 분석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평가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그에 따라서
수능에 맞는 독해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우리 두 학생의 어떤 비법을 좀 일부 이렇게 엿봤는데요. 그 밖에 이제 수능 시험을 치를 때 이것만은 꼭 지켜라. 이 노하우를 좀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이 답변은 우리 지환 학생부터 좀 해주시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실제 수능 시험을 쳐본 저의 경험 그리고 저희 친구의 경험에 따르면 1교시 언어능력 시험을 치고 나면 긴장감의 정도가 평소 자기 학교에서 치던 모의고사 때 느끼는 긴장감과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같은 학교 친구는 모른 척 하라는 조언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같은 교실에 같은 학교 친구들이 있으니 진짜 얼마나 든든했던지 모릅니다. 네네. 정신적인 지지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결론은 평소 모의고사 볼 때처럼 평소처럼 행동 안 하는 겁니다. 네. 단 쉬는 시간에 답 맞춰보는 것은 평소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긴장감도 많이 해소되는 반면 정신력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네. 시험을 다 잘 볼 수 있는 여지가 커지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수능 시험 보러 딱 들어가면서 반에 아는 사람이 누구 있나 그거 네. 먼저 좀 체크했었던 그렇죠. 기억이 아무래도 있거든요. 불안한 마음에. 네, 좀 그런 친구들이 또 안정감을 주는 것 네.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 두 학생이 수능 시험 잘 치르는 노하우까지 좀 공유를 해 주셨는데요. 최고의 전문가이신 정경원 선생님, 우리 두 네. 학생의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합격할 만한 네. 학생들이었다 하는 생각이 네. 좀 드시나요? 네, 우리 두 학생의 답변과 이제 조언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역시 두 학생 아주 출중하고요. 두 대학에 아주 합격할 만한 출중한 인재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덧붙여서 정경원 선생님께서 수능 응시 요령에 대해서 조금 더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수능을 치를 때 유의할 점과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주의할 점을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가장 이제 주의할 것 가운데 하나가 1교시 후에 방금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친구들끼리 서로 위안이 되고 격려가 되는 건 좋지만 정답 확인을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위험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1교시가 끝나고 다음 교시 시작할 때까지 또 2교시 끝나고 마찬가지고 3교시 끝나고 계속해서 좋은 시험 외에 다른 이야기는 괜찮지만 정답 확인은 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쉬운 문제를 먼저 푸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수리 영역에서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보면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서 앞부분에 너무 고생을 하다가 뒤에 가서 시간이 부족한데 문제를 다 풀지 못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 조절하는 문제도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풀리는 문제는 오래 붙들고 있지 말고 표시를 해놨다가 뒤로 넘기고 쉬운 문제들을 먼저 풀고 안 풀리는 문제를 마지막에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는 새로운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형에 당황하지 말고 신유형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 속에 반드시 힌트와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가 제시되기 마련이니까 네. 답은 의외로 명쾌할 경우가 많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내가 어렵다면 전국에 있는 65만 수험생이 다 같이 어렵다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풀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정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풀어서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도 역시 능력이 되는 것이니까 문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문제를 정독하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4교시 암기 문제에서 시간을 좀 벌어라란 말은 4교시 탐구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얻으려면 암기 문제에서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자료 해석 문제나 새로운 유형 문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정경원 선생님께서 수능 응시 요령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수능을 보고 난 뒤에 또 중요한 게 가채점인데요. 가채점 방식은 성현 학생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고 그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랄까요? 혹시 있을까요? 저의 경우는 학교에서 수험표 뒤에다가 가채점 용지를 붙여서 주었는데요. 저도 여러분들께서 후임님들께게도 이런 추천할 만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영역별 문제 수에 맞춰서 가채점 종이를 조그맣게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가채점은 항상 문제를 모두 풀고 마킹까지 모두 끝냈을 때 해야 합니다. 네. 가채점은 어디까지나 가채점이기 때문에 시험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가채점 한다고 다른 문제 못 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우선 시험을 잘 본 다음에 그것까지 하면 참 좋겠죠. 자, 가채점을 하고서 이제 수시 준비 마무리를 했을 텐데 수능 이후에
그 수시 준비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저의 경우는 가채점을 하자마자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을 했었는데 네. 다행히 최저 기준은 모두 충족을 하고 네, 그래서 수능이 끝난 다음 날부터 바로 여태까지 풀던 대학별 논술 기출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별 논술고사 하루 전날까지 해당 대학의 최신 문제를 프린트해서 한 번 더 풀어보았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을 위해서도 자기소개서를 최종 점검하고 그리고 학급에서 친구들끼리 면접 준비반을 꾸려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원 학생은 어떨까요? 수시 준비 어떻게 했어요? 제 같은 경우는 수능이 끝나고 일주일 뒤에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1차에 합격하고 난 뒤 학교에서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만들어주신 예상 문제를 풀고 선생님과 모의 면접도 받고요. 또 저와 다른 친구 2명이서 조를 짜서 2명은 교수님 역할하고 1명은 학생 역할에서 면접 시뮬레이션과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이것이 실제 면접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후배들한테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면접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친구들과의 모의 토론을 통해서 실제 면접에서의 순발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능력을 함양했으면 하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때 정경원 선생님께서 조언 잘 해주셨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기상대 공신들이 전하는 수능 성공 전략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1대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중앙에 1대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능 문제를 풀 때 실수라던가 예기치 않은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데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 게 좋을지 또 궁금합니다. 김재원 학생 어땠나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평소엔 이런 마음가짐 가지면 안 되지만 나는 꼭 수시 합격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도 좋고, 또는 아까 전에 정경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내가 어려우면 다른 친구들도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도 좋고요. 네. 또 나머지 과목은 정말 잘 볼 것이다 라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나 이 수능 바로 전에는 마인드 컨트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정경원 선생님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격려의 말이랄까요? 가장 힘이 되는 것은 아마 격려가 아닐까 싶은데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저도 올해 이제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데 오늘 저희 학급 학생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 이제 필요한 것은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나서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도 힘내서 수능을 당당하게 치르시길 바랍니다. 네. 자,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3학년도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2명의 학생과 함께 체크해 봐야 할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막바지 수능 전략 알아봤는데요. 경험에서 나온 다양한 노하우가 많은 힘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간 좀 마무리를 하면서 수능을 잘 보라고 선배로서 한마디 조언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성현 학생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네,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고 싶고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는 일 다 꾹 참아가면서까지 공부를 하셨을 텐데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수능까지 마무리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까지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김재환 학생도 힘이 되는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진정한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1년, 길게는 3년 동안의 여러분들의 노력은 수능에서 반드시 빛을 발할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감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가 참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해준 김지환, 함성현 학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매월 넷째 주에 열리는 TBS 토요 미니 특강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미니 특강은 2015 대입 학생생활기록부의 이해와 평가라는 주제로 임병욱 인창고등학교 교감 선생님께서 지금 강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11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TBS 교통방송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니까요. 미리미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은 수능 전후 이 학부모 유의사항에 대해서 수능 특집 이어갈 텐데요. 수능의 성패를 결정짓는 최후의 전당 후 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합니다. 내일 이 시간 학부모들에게 아주 유익한 내용으로 수능 전날과 당일 그리고 수능 후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정경호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